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특별한 외식업 강의가 아니라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외식 사업을 시작해서 또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했고 또 지금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이 사이트는 이제 뭉텅이라는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이제 하고 있고 4개의 각기 다른 직영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20대는 이제 실업계 출신의 재수해서 대학교를 들어갔고 학점은 1.5점, 꿈도 목표도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를 그만두고 외식 사업을 하기로 해요. 그때 이제 다들 취업하고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장사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이제 생계형으로 족발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족발집이 생각보다 잘 괜찮게 됐었거든요. 그 족발집이 잘 돼서 딱 2호점을 준비하던 시기에 제가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래 족발집을 맡아주기로 했던 점장님이 생각보다 좀 일찍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그 매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사장으로 되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장사를 좀 쉽게 갔었어요. 그냥 맛있고 친절하고 손님들한테 잘하면은 금방 매출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매출이 반등할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도 없었고 또 그 족발집은 프랜차이즈였어요.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 결국에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처럼 배우러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주 6일을 12시간 내내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면은 이제 외식업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듣게 되죠.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강의를 듣고 매장에 적용하니 1년 만에 3천만 원 매출이 8천만 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가게를 내가 기획해서 해보자. 이제 그때 만들어진 브랜드가 접시국이라는 브랜드인데요. 5년 전에 만들었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놓고 만든 매장이었어요. 이 브랜드에는 3가지 특별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고기를 유통하시는 분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브랜드였기 때문에 고기를 굉장히 저렴하게 팔 수 있었어요. 이때 5년 전인데 제주산 고기를 1인분에 6,500원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특수 부위를 저희가 상품화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카피도 불가능한 매장이었죠. 이 매장은 오픈하자마자 잘 되게 됩니다. 오픈하자마자 잘 돼서 짧은 시간에 이제 가맹점이 나가게 되어서 거의 10개 정도의 가맹점을 오픈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큰 이슈가 한번 터지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 타격이 크다고 생각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 자체가 특수 부위다 보니까 돼지를 많이 잡아야만 나올 수 있는 부위였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가맹점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더 이상 전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프랜차이즈는 진짜 공급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첫 번째 프랜차이즈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코로나 시절 할 수 있는 게 다시 족발집 배달 오토바이에 타서 배달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1, 2년 정도 배달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눈 오는 날에 제가 배달을 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애기도 있었고 가족이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외식 사업을 시작한 건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 족발집 하나에 얽매여서 내가 이 꿈을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족발집을 하면서 또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매장이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직원에 의해서 의존되는 시스템이 너무 강했었어요. 왜냐하면 족발집은 홀 포장 배달이 한 번에 접점에 몰리고 그 모든 매출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거의 6개월 정도 일한 직원이 있어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좀 아프거나 또 직원이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은 그거에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었었고, 뭔가 이 한 명에 의존해서 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달 외식업의 구조는 이 배달 플랫폼에 있어서 너무 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제가 이 족발 판매자인지 족발 공급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수익률이 악화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심합니다. 그럼 좀 사람 손도 많이 안 타고 유행도 안 타고 좀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 보자.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무조건 챙기자. 첫 번째는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고,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매장을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뭉텅이라는 브랜드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뭉텅이라는 브랜드는 의도적으로 좀 오래된 노포 컨셉의 인테리어를 채용합니다. 노포 컨셉의 인테리어를 채용하면 저는 어느 정도 고객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고객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손님들의 기대감을 좀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고객들의 기대감이 낮으면 저는 풀 서비스를 어느 정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깃집은 거의 풀 서비스 그릴링을 가져가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풀 서비스 그릴링을 가져가려면 숙련된 인원에 의해서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 기간도 줄어들다 보니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픈한 뭉텅이라는 브랜드가 바로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뭉텅은 6시간 운영해서 탭을 10개로 9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뭉텅 1호점이 있던 상권은 제대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그냥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던 분들이 핸드폰 번호를 놓고 가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고 싶다, 뭉텅이라는 브랜드를. 근데 사실 저는 뭉텅이라는 브랜드는 애초에 프랜차이즈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오래 하고 싶어서 만든 브랜드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입소문이 나니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시고기 때 내가 실패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프랜차이즈를 해보자 결심을 합니다. 뭉텅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가맹 사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20호점이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던 뭉텅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모임이 있어서 뭉텅 타지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나름 접시고기 때 실패로 인해서 매뉴얼이나 교육 부분을 강화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했던 뭉텅이의 기준이랑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뭉텅이 빨리 나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한 분 한 분 제대로 오픈해서 좀 길게 가는 브랜드가 어차피 목적이었는데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당장 개설을 멈추고 제가 의도했던 뭉텅처럼 더욱더 오래 가는 매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미션부터 바꿉니다. 미션을 오랫동안 상생할 수 있도록 비전을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 파트너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비전과 미션에 있어서 가맹점주라는 호칭을 파트너로 바꿉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서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고 가맹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결혼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운영을 하다 보면은 서로 삐그덕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의 목표는 서로 잘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맹사업은 교육사업이다. 오픈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가 제가 추구하는 뭉텅의 핵심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교육을 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교육장을 개설하고 교육기간도 일주일에서 15일로 늘렸고
15일 동안 안에 3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필기 시험을 2번 보고 마지막에 실무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 실무 시험은 제가 직접 참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하지 못하면 영영 매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외식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4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욱 오래가는 뭉텅을 다시 재설계합니다. 오픈한 가맹점의 매출은 손님들의 재방문으로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의 외식업은 본질은 재방문입니다. 재방문이 없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외식업은 많이 힘듭니다. 대박을 내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랑 맞는 브랜드, 그리고 자기 생각이랑 맞는 브랜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약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장을 오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됩니다.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